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26주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627 대책, 저는 666 대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6월 달에 요 의미는 신속하게 대책이 나와버렸습니다. 정권이 새로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신속하다는 의미. 그 다음 6억 수도권 6억까지 대출해줄게.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 살려주되 6억 정도면 뭐 실수요자 살려주는 거죠. 투기는 막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또 다른 6은 뭔가요? 네, 6개월 내 전입. 갭 투자를 막겠다. 집 샀으면 들어가라. 네, 갭 투자 방지책까지. 상징적인 숫자 666. 강력한 부동산 대책. 지난 문재인 정권 때 28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제 영상에 와서 댓글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부산은 상관없을걸요? 풍선효과, 수도권을 눌렀으니 풍선효과 계속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요. 정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수도권 자체는 통째로 눌러버렸습니다. 풍선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풍선효과 계속된다라는 의견, 부산은 상관없을 거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앓는 소리를 합니다. 야, 서울 그거 수도권 다 올랐는 거 아니다. 마치 다 오른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야기했잖아요. 서울 일부 아파트가 주도했지 다 같이 오른 거 아니야. 전 지역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그거 착시 현상이다. 왜 이렇게 대책을 센 걸 내놨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듯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서울에도 거의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하락한 지역도 많아요. 과거에는 규제 지역을 묶을 때 상승률이니 뭐니 따져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을 묶고 뭐를 묶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수도권. 서울도 앓는 소리, 경기도도 앓는 소리, 인천도 앓는 소리 합니다. 예, 평균 하락폭이 0.81%나 되는데 야, 우리는 왜 규제 지역으로 묶는데? 풍선효과 맞겠다는 거죠. 자, 서울 수도권 다 오르는 것처럼 그토록 많이 언론에서 떠들어 댔겠습니다. 막상 충격적인 대책이 나오자 수도권 각 지역들이 우리 떨어졌는데 우리는 왜?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28번 규제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투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도 비웃듯이 언론에서는 이런 걸 빨아줬습니다. 내 돈 20억 가지고 있고 30억 대출받아서 50억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죠. 어림도 없습니다. 내 돈 20억 가지고 있어도 26억짜리 사면 충분합니다. 풍선 효과 타령 수도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수도권 풍선 펑 터져버렸습니다. 수도권을 눌러? 그러면 지방에 집 사면 되지.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집 사는 순간 수도권에 영영 집 못 삽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집을 살려고 하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도 걸리고 대출 한 개 지방에도 한 개 사놓고 서울에도 한 개 더 살라 그러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유주택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방에 투자로 오기 힘들다라는 부분 요거 한 가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부산은 예외 아이가. 가계대출 총량 강화는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GDP 성장률 1.5%, 물가 상승률 2.3%, 요거 합쳐서 3.8%만큼 가계부채 증가시키겠다. 2천조 정도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요 정도 비율로 증가시키려고 했었죠. 대략 4% 잡으면 대략 한 80조 정도 된다고 치면요. 근데 아니야. GDP 성장률 0.8%래. 물가 상승률 1.7% 정도로 점쳐진대. 그러면 2.5%. 한 50조 정도?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죠. 이 50조라는 숫자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데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수도권 규제지역. 수도권 규제지역. 과거에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5만 대책이 다 섞여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666. 큰 틀에서는 666. 규제지역 뭐 쭉도 있습니다. 또 규제지역. 제가 첫 번째로 우려하는 부분, 요것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신축 아파트 막 빚 4억, 5억 내 가지고 막 사잖아요. 디딤돌 대출, 대출 한도 줄어들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축소됩니다. 이거 전국 공통이죠. 또 규제지역, 수도권 규제지역. 문제는 요거죠. 향후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죠. 또 뭔 일이 생기기만 생겨봐라.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 뭐 유예기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즉각. 이번에도 6월 27일 날 대책을 발표하고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했죠. 뭐든지 바로 될 수 있다. 지방은 예외? 언제든지 첫 번째 문제는요. 언제든지 규제 지역에 묶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하고 신나게 빚내가지고 매수하면 그 순간이 바로 막차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오른다고 난리 났을 때 샀던 사람 이제 그 비싼 집을 사줄 사람이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신나게 빚내서 집 사는 순간 지방에서 막차가 될 수 있다. 규제 지역에 묶일 수 있다는 요 우려도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또 어떤 우려가 있냐? 수도권 규제 지역. 규제 지역 묶으려 그러면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다.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다. 분양 계획이 많이 축소되었다 하면 투기 가열지고 바로 묶어버릴 수 있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하면 바로 투기 지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을 바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지금 뭐 연간 한 5% 정도 상승률 보이고요. 그 외에 인기 있는 아파트 부산에 2, 3% 정도 상승률, 연간 상승률 보여주잖아요. 물가 상승률 올해 1.7%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130%를 초과하면 투기 지역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정도만 상승을 해도 아파트 가격이 2% 2.2% 예, 요 정도만 상승.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10억 3천 됐다. 요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오케이, 니 잘 걸렸다. 니 투기지역이네. 라고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정부의 의지, 과거에는 없었던 수도권하고 뭐 심심하면 규제하려고 하면은 뭐 정량적인 조건이 어떻고 정상적인 조건이 어떻고 아이고 저거 정량적인 조건은 충족했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질질 끄는 사이에 집값이 올라버렸거든요. 수도권하고 묶어버렸습니다. 혹여라도 또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징후가 지방에서 나타난다면 여기에 말 한마디만 추가하면 됩니다. 광역시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걸 정부의 의지가 집값을 띄우겠다는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666 대책 그 이전까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치 서울이 올랐고 이제는 지방의 시간. 분명히 또 요걸 머릿속에 그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걸 요대로 대입해 와서 서울 올랐지 이제 지방이 오른다. 이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 게요. 2020년 한번 봅시다. 이때 부동산 시장에 돈이 얼마 들어갔나요? 120조, 20년, 21년 130조. 시장에 이만큼 돈이 투입됐습니다. 22년도에 돈이 부동산 시장에 얼마 정도 흘러 들어갔나요? 한 60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때 뭐 또 정책자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감사만 80조 뭐 돈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조. 그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 신생아, 막 이런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 이 정책자금마저도 감소시켜버립니다. 민간 은행들, 너희도 대출 줄여. 제가 그 표를 제가 지난 방송에 보여드렸던가요? 올해,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한 60조 정도 돈이, 가계 부채,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10조 줄여, 민간은행에서 10조 줄여, 40조. 이게 60조인지 70조인지 70조라고 잡고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2022년도보다 2025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이 더 적더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20년, 21년 120조, 130조. 정책자금, 민간은행, 신용대출 끌어당길 수 있는 건 다 끌어당겼을 때
이렇게 집값이 다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올라야지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연초부터 뭐 6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가 7조라고 하나요? 뭐 3월 달에 3조, 4월 달에 4조, 5월 달에 5조, 6월 달에 6조, 뭐 6월 달에 7조 정도 이야기하니까 이미 올해 대출에 뭐 7할, 8할은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자 뉴스에서도 갑자기 은행이 막 긴급하게 돌아가죠. 비대면 대출을 모든 은행이 다 막아버리고 다시 좀 리셋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666 대책 이전입니다. 6월 달에 6억까지 6개월 내 전이 요 충격적인 대책 이전에 서울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이 서울 폭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오겠구나. 이제 오겠구나. 근데 정부에서도 뭐 7월 초에 대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금요일 날 기술적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뭐 금융 실명제인가요? 발표하고 바로 즉각 시행. 서울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이거 이상하다. 좀 센 게 오겠는데? 그리고 제가 뭐 두더지 잡기식의 대책이 아니고 좀 큰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다.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하고 왜 규제지역 묻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정량조건, 정상조건, 조정지역, 투기가열지구, 뭐 투기지역, 뭐 이거 온갖 걸 다 따지는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권. 정부가 대출을 더 줄이려고 의도가 있으면 광역시 딱 못 박아버리면 다 끝장납니다. 광역시들 다 끝장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그 주변 도시들 집값 다 맥을 못 출 겁니다. 자, 신고가는 나온다 하지만 4%, 5% 정도 수준. 주간 거래량 불을 뿜었습니다. 부산의 거래량도 뭐 월간 기준으로 2,800건 내지 3,000건 정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6주차 627 벙커버스터. 요 나중에 요 내용 바꿀 겁니다. 666 대책. 666 대책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니잖아요. 이거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어요. 왜? 정부에서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금융위원회에서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투기책을 충분히 억누를 수 있었잖아. 근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많이 화내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이 거래량이 오르는 것이 지 혼자 오르는 게 아니고 서울의 거래량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이게 같이 따라 오르는 거였거든요. 자, 서울이 꺾일 거예요. 거래량이 확연히 꺾일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서울의 6월 거래량은 9,000건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뭐 한 4,500건, 뭐 5,000건 정도 신고되어 있고요. 나머지 또 한 4,000건 정도 신고돼야 되는데 이 갑자기 9,000건으로 예상되는 거래량이 갑자기 6,000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버텨내겠느냐? 힘들 거라고 보는데 뭐 지방이 이제 수도권을 눌렀으니까 풍선 효과 이제 지방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야. 부산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야. 투자하세요. 예, 그 정도의 확고한 뭐 견해나 인식이 있다면 투자하세요. 사세요. 많이 아무도 안 말립니다. 그것이 막차가 될 수 있다는 건 감수해야 되고 거기서 얻는 이익도 자기가 취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따르는 위험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저도 이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 부산에 매일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뭐 대구 방송 올리니까 영상 그 앞부분만 보시면은 대충 분위기 아실 거예요. 자, 부산 거래량 거의 3,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인구 대비로는 거래가 좀 굉장히 가장 적네요. 인구 대비로는 거래가 가장 적었다. 전세 거래량 3,000건 정도, 3,000건 정도 예상되고요. 인구 대비 전세 거래는 한 중간 정도 수준. 네, 그래도 부산 전세 거래는 잘 되는 편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300만의 도시와 또 200만의 도시 이런 데하고 또 레벨이 다릅니다. 자, 그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부산의 매물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64,000건에 달았던 매물이 63,000건 수준까지 떨어졌다. 뭐 2, 3%? 서울은 20% 매물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서울이 이제 매물이 다시 늘어나고 분위기가 안 좋다면 지방이 혼자 잘 나갈 수 있을까?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물 인구 대비 매물 부산이 1등. 제가 지난번에 한 100채 중에 한 6.9채 전국 탑입니다. 자, 전세 매물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야,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했었는데 정책 자금에서 버팀목 대출인가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무리하게 빚내서 비싼 집 들어가지 마라. 이자 갚다가 세월 다 간다. 그래서 그 전세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돈마저도 줄어드는 거죠. 시청 감사합니다.